처음에 그 자료가 두 개 나가 있죠. 네. 얇은 것.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위에가. 기술을 갖지 않는 사람이 하는 수업의 특징. 수업 기술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하는 수업의 특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 보면은 스승은할의 일일 교사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수업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승은할의 일일 교사 수업의 특징. 요거는 내 경험이요. 내가 교장할 때는요, 스승날이면은 그렇게 거의 전국적으로 그 학부형 가운데서 한 분을 모셔서 일일 교사로 모시고요. 그분을 하여금 수업을 하게끔 했습니다. 대개 5, 6학년들 대상으로 해서 그분이 원하는 교과를 수업하시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물론 그분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일체 말하지 않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일일 교사니까 당신이 알아서 1시간 동안 수업하십시오. 이러고 되어 있는데 이때 그 스승날의 일일 교사란 말이 그 말입니다. 요새도 스승날 그거 하는가? 그런 행사 안 해? 또 그것은 그때 왜 그랬냐 그러면은 결국은 학부형들로 하여금 선생님들의 노고를 아르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부모들한테 결국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보니까 어렵더라. 그리고 우리가 학교를 도와야 할 점이 무엇이더라. 이런 걸 전부 다 그 양반이 파악을 해갖고 그 학부형들한테 알려드려서 학교에 협조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나 학교를 위해서 그분들을 모셔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분들이 수업하는 걸 보니까 일일 교사 수업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다. 교과서의 내용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하면서 결과로서의 지식을 가르쳐 준다. 요거 교과서의 내용을 교과서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하면서 결과로서의 지식을 가르쳐 준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과 특히 이 일일 교사가 하는 일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결과로서의 지식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수업으로 생각한다 그런 말. 그것이 수업이 아니 수업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학부모한테 그 일일 교사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않고 그냥 그 양반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결과로서의 지식을 가르쳐 준다. 수업은 결과로서의 지식을 가르쳐 주는 일은 아니죠. 수업의 결과로서 어린이들이 지식을 이제 갖게 되죠. 지식을 전부 다 그 시간에 배운 지식을 이제 제대로 알고 필요하다면은 또 생활에도 활용하고 이래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교과서의 내용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하면서 결과로서 지식을 가르쳐 준다. 이건 지금 수업으로서 바람직한 것입니까? 결코 바람직하다 볼 수 없는 것이죠. 없는 수업이죠. 그러나 학부형들은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수아들을 중심 대상으로 하여 수업이 이루어진다. 손두내기들한테 지명하고 그 다음에 그가 발표를 하고 또 틀리면 또 손들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 예를 들자면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교과서에 있는 대로, 교과 순서대로 두 마리의 염소는 다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야기대로
교과서에 있는 대로 순서대로 선생님 물어가지고 결국 그렇게 됐죠. 그렇게 해서 끝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교과서의 내용을 교과서의 순서대로 가르쳐주는 수업의 문제점. 말하자면 교과서 내용을 교과서 순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일일 교사인데 그 수업의 문제점이죠. 가르쳐준 내용을 받아 배운 수업에서는 사고할 필요가 없어 사고하지 않는다. 응? 됐죠. 그렇구나. 또 그러니까 가르쳐준 내용을 받아 배운 수업에서는 사고할 필요가 없어 사고하지 않는다. 각자가 이웃과 더불어 사고하지 않으면 사고력은 길러지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읽은 이 대목은 일일 교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르쳐준 내용을 받아 배운 수업에서는 사고할 필요가 없어 사고하지 않는다. 이것은 일일 교사의 수업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다음에 일일 교사 그렇게 수업함으로써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 각자가 이웃과 더불어 사고하지 않으면 사고력은 길러지지 않는다. 수업의 최종 목표는 사고력을 기르는 것인데 이와 같이 수업하면 사고력은 길러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스승의 날에 일일 교사가 하는 수업하고 지금 현재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하는 수업이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생님이 하는 수업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같은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일 교사의 수업과 교사가 하는 수업은 분명히 달라야 쓴다고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르냐 그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다 이것을 놓고 스스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선생님들이 당신의 수업과 일일 교사가 하는 이 수업과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가깝다 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내가 본 현장의 선생님들의 수업과 일일 교사의 수업과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는다. 물론 이제 다른 점이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같은 점이 있다. 뭐냐면은 첫째는 AB 양군으로 분열된다. 일일 교사 수업도 AB 양군으로 분열되고 손두내기들만 대상으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사고력을 기르지 않습니다. 애기들이 사고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사고할 과제가 있고 그것을 사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사고하도록 합시다 하고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일 교사 선생님들이 하는 그 수업과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수업과는 얼마나 거리가 있냐 그 말이에요. 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얼마나 거리가 있느냐. 나는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선생님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업의 최종 목표는 사고력 기르는 것입니다. 그때 사고력이라는 말은 좁은 의미의 사고력, 그 다음에 전이가 높은 지식을 어린이들이 땀 뻘뻘 흘리고 지적으로 고뇌하고 탐구적으로 모색한 과정 속에서 아까 말한 전이가 높은 지식이 길러진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이가 높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쓸모가 있는 지식이라 그 말입니다. 다음 지식을 탐구할 때, 이게 이 시간 공부했지만 다음 시간에 공부할 문제를 해결할 때, 또는 이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쓰이는 지식, 그대로 살려 쓰여지는 지식, 이것이 이른바 전이가 높은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게 함으로써 사고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전이가 높은 지식을 아까와 같이 땀 뻘뻘 흘리고 지적으로 고뇌하고 탐구적으로 모색한 땀 흘린 과정을 통해서 획득해야 된다 이 말.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 그랬을 때에 탐구력이 길러진다 이 말. 탐구력이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지와 전능을 다해서 이모로 저모로 관련적으로 사고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탐구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결국은 좁은 의미의 사고력, 전이가 높은 지식, 그 다음에 이 탐구력,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사고력이라고 한다 그런 말. 이 사고력이 길러지지 않는 것, 이것은 수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일일 교사의 수업에서는 요 넓은 의미의 사고력이 길러지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좁은 의미의 사고력과 그 다음에 전이가 높은 지식과 탐구력, 이런 것들이 한 시간 학습을 통해서 조금씩 길러져야 되는데, 이 일일 교사 수업에서는 그런 것이 거의 완전히 길러지지 아니하고 교과서에 있는 단편적인 지식들, 그런 것들을 아는데 그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지식은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리고 또 어디다가도 쓸모가 없어. 그런 지식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늘 자기를 성찰해야 되는데, 그럼에 있어서 이 일일 교사의 수업과 내 수업이 뭐가 얼마나 다르냐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내봤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수업의 최대 문제점을 나오면 바로 그 요인. 그런 순서로 되어 있죠? 네. 자기류의 방법으로 수업한다. 이것이 제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기류의 수업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차차 또 얘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수업 준비가 부실하다. 자기류의 수업에서는요. 그 다음에 수업에 관한 일체의 지도도 평가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거수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거수하지 않은 어린이들은 완전히 방관자죠. 거수하는 어린이를 지적해서 발표시키고, 또 그가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은 어린이들이 손들게 만들어서 또 지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답을 알아맞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수업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결과로 해서 지금 조금 비유해서 말해보자면은, 배는 돛에게 맡기고 돛은 바람에게 맡기고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분다. 자기 마음대로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르쳐. 의사가 자기 마음대로 치료합니까? 의사가 자기 마음대로 치료합니까? 아니요. 의사는 자기 마음대로 치료한 것이 아니라 표준 처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에 의해서 법률이 정하는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치료법,
이것을 찾아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그것을 표준 처방이라고 그러는데 그 표준 처방에 의해서 치료한다고 말이에요. 절대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치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법관이 자기 마음대로 재판합니까? 완전히 법에 의해서 하죠. 완전히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알아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몇 년 일 않죠. 그야말로 법에 의해서 법대로 전에 똑같은 범죄의 사실에 대해서 전에 판사들은 어떻게 재판을 했는가 이런 것을 잘 연구를 하고 또 법 내용을 잘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법의 정신을 살리려고 애쓴단 말이죠. 결코 자기 마음대로 안 한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직도 전문직이란 말이죠. 유네스코가 우리 교직을 전문직으로 분류를 했단 말이죠. 세계에는 수없이 많은 직업이 있는데 이 직업을 일반직과 전문직 둘로 나눴다고. 그 중에 전문직 속에 우리 교직이 있고 의사가 있고 법관이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결코 자기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 의사도 그러고 판사도 그러고 우리 교사도 그렇다. 교사도 자기 마음대로 여기서 말한 대로 자기류의 방법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 표준적인 수업의 기술이 있단 말이죠. 전문가들이 문자 그대로 전문가들이 수업이라는 사실 속에서 연구하고 말이죠. 실천을 통해서 그래서 수업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검증된 완전히 검증된 그러한 표준적인 수업의 방법과 기술이 있단 말이죠. 요것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말이죠. 자기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지금 내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과연 이 전문직 의식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직이 전문직이라고 하는 사실, 유네스코가 우리 교직을 전문직으로 분류했다는 사실,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직과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 이걸 알고 계시는 거나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얘기 들어보면은 2시가 되면은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다 퇴근한다더만. 뭐 2시라고 먼저 오전 수업 끝났다. 오전 수업 끝마치고 급식하고 그래서 2시 되면 간다 이것이죠. 그러면 그 양반이 집에 가서 교재 연구할까? 집에 가서 애기들 보러 간 양반이? 그러면은 그 다음날 와서 어떻게 가르칠까 애기들? 전문직인데 자기 방법으로 가르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무실에서 교실까지 갈 때에 못 가르치거나 어떻게 가르치거나 하고 생각하다가 그냥 교실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자기 방법으로 가르쳐. 못 가르치거나 하는 말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사범학교 다닐 때 그 체육 선생님이 그래요. 어제 저녁에 내 술 마시고 교재 연구를 안 했어. 그건 지금 체육 시간이요. 코에서는 아직은 술 냄새가 나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무실에서 이제 운동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애기들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가면서 그런데요. 못 가르치거나 얼른 생각이 안 나. 가면서 못 가르치거나 또 생각 안 나게 또 못 가르치거나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와버렸어. 애기들이 있는 데까지. 그래가지고는 못 가르칠 거나 아직은 결론이 안 나서
자식들 이것이 무엇이여? 하고 트집을 잡아. 저기 돌다 와. 저 나무 돌고 와. 그동안에 못 갈치거나 하고 생각한다. 그리고 와서 이들이 땄으면 자식들 이것이 무엇이여? 다시 한번 해갖고 또 하고 못 갈치거나 한다. 또 지킬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앞으로 갓 큰다 것이요. 그러면 그 애기들이 걸어가면 못 갈치거나 그런데 근데 또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자식들 발이 안 마려. 그래갖고 또 발 맞추라고 말이야. 또 그러면서 또 못 갈치고 이런 얘기를 그 선생님이 해주시더라고. 얘기를 그런 선생이 되지 말아라. 지금까지도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쨍쨍 울리고 있어요. 과연 그런 교사가 안 돼야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2시에 퇴근한 사람들이 자녀 기른다고 하는 명분이 있어. 자녀를 길러야 돼. 그러나 내일 수업 준비는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2시가 되더라도 내일 수업 준비가 다 되지 않았으면은 다 해놓고 가야. 그래야 전문직 아니냐고 말이야. 그래야 그래도 그나마 전문직 의식이 있다고 볼 수가 있다고 말이야. 근데 얘기 들으니 그런다고 하느니 도대체 그 법은 또 전국적으로 다 그런다더만. 광주만 그런 게 아니라 도대체 누가 그 아이디어 냈는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것은 교육부에서도 검토했을 것이란 말이야. 근데 교육부 있는 사람들이 교사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라. 다른 공무원을 똑같이 그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교사는 내일 수업 준비를 완전히 마친 시간이 애기 보러 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쩌고 했어? 또 내가 그 일본에서 공부한 것이 스쿠바 대학의 부속 소학교라고 일본의 초등교육연구소가 있습니다. 초등교육의 모든 것, 교육과정을 비롯해서 교과서를 비롯해서 수업의 방법, 기술, 그 다음에 평가, 전국적으로 하는 평가 이런 거 전부 다 거기서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초등교육연구원이요. 근데 거기에 그 36학급짜리 그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연구원 안에가 그런데 그래서 그 학교 이름을 따갖고 그냥 연구원이라고 하지 않냐고 스쿠바 대학 부속 소학교 그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능은 일본의 초등교육 연구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요 퇴근을 언제 하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7시에도 나가고 어떤 사람은 5시에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시간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의 퇴근 시간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르냐. 그걸 보니까 법정 퇴근 시간이 있답니다. 그것은 5시로 딱 정해져 있는데 내일의 수업 준비가 다 된 시간 그것이 퇴근 시간이다. 법정 시간은 따로 있지만은 내일의 수업 준비가 다 이것으로 완전하다 했을 때 그때 그 시간이 퇴근 시간이랍니다.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애기 보기 위해서 내가 가기 위해서는 수업이 끝나면은 바로 교재 연구도 하고 급식 먹으면서도 교재 연구하고 교재 연구를 완전히 다 했다. 2시 안에 못했으면 3시가 될 때까지 어쨌든 다 했다. 그때게 퇴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전문직으로서의 인식이 있고 실제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일반직은요. 일반직은 뭐 하던 일을 그대로 책상에다 놓고 가갖고 그 다음날 와서 어저께 했던 일을 그대로 계속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일반 직원이. 그러니까 그 일반직에서
이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아. 근데 교육부에서도 모든 공무원이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도 우리도 오케이 해본 것 같아. 저런 것들이 교육부에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학교가 할 수 있고 학교가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일은 사고력을 기르는 일이다. 누이가 한 말입니다. 학교가 할 수 있고 학교가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일은 사고력을 기르는 일이다. 말이. 다음에 또 지난 79년간 이루어져 온 일반적인 수업의 방법. 또 선생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선생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난 79년간 모든 학급에서는. 자, 시작. 모든 학급에는 A의 양분이 있으며 이 양분은 학습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그것과는 무관하게 학급의 전원을 대상으로 똑같은 자기류의 방법으로 수업이 이루어져 왔다.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학습을 제대로 한 어린이들과 불완전하게 하거나 실패하는 어린이들의 양분으로 분열되어 왔다. 그 실패입니다. 실패하는 어린이들. 또 학습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두 집단을 대상으로 완전히 똑같은 하나의 방법으로 수업해 왔다. 그것도 79년간을. 그래서 AB 양군을 나누졌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들 그 제일 밑에 있는 말이 학습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두 집단을 대상으로. 지금 학급에 있는 어린이들은요, 학습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두 집단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A군과 B군이 그거입니다. A군이 학습하는 방법과 B군이 학습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A군이 학습하는 방법으로, A군이 잘 배우는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은 거기에 가깝다 그 말이에요. A군이 잘 배우는 방법 그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가깝다. A군이 잘 배우는 방법으로 가르치면 A군이라도 완전하게 배울 것인데 A군이 잘 배우는 방법과 비슷할 뿐이요. A군이 잘 배우는 방법 바로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선생님들 자기류로 하기 때문에 자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A군과 B군이 학습 방법이 서로 다른데 A군, B군 중에서도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법은 A군에 닮았다. A군에 가깝다. A군의 학습 방법하고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바로 이 A군이 잘 배우는 방법, B군이 잘 배우는 방법 알아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A군이 잘 배우는 방법으로는 B군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B군이 잘 배우는 방법으로는 A군도 잘 배운다. B군이 잘 배우는 방법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요, A군도 잘 배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어찌 할 수가 있습니까? A군이, B군이 다 잘 배우는 방법으로 수업해야 쓰겠죠? B군이 잘 배우는 방법으로 수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군이 잘 배우는 수업의 방법이란 무엇이, 학습의 방법이란 무엇이냐?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원을 언제나 반드시 B군이 잘 배우는 방법으로 수업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군은 B군과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A군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수업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내가 말하는 이른바 미사일 수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그 AB 양군이 필요로 하는, A군이 필요로 하고 B군이 필요로 하고 각 군이 필요로 하는 방법에 의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모의 수업을 통해서 또 선생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자, 79년간 이루어져 온 우리 수업의 일반적인 방법과 그 성과 한번 읽어볼까요? 수업의 방법. 자, 시작. 수업의 방법. 교사 각자의 자기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업의 성과. 소수의 A군과 다수의 B군으로 분열되어 오고 있다. 학습의 방법. A, B 양군이 공히 자신들의 학습 방법에 의하여 학습하지 못하고 있으나 A군들은 자신들의 우수한 지적 순발력에 의하여 제대로 학습하여 오고 있으며 B군들은 그들의 학습 방법과는 무관한 방법으로 수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학습의 결손이 누적됨으로 인하여 365일을 열등감에 오한에 떨며 어두운 학교 생활을 하여 오고 있다. 그 말 맞습니까? 여기 써져 있는 말이 맞습니까? 이건 정말 참 웃을 일이 아닌데 이게 말입니다. B군은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들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그들도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것에 의해서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교육과정 전문가들은 학교의 A, B 양군으로 분열된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자기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말이죠. 지금 우리는 79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뭘 못했냐 그러면은 A군과 B군은 학습하는 방법이 확실히 다르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A군이 잘 배우는 방법에 가까운 방법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수업을 해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A군만 제대로 학습했다. 근데 A군은 선생님들이 가르쳐서 아는 부분도 있지만은 지기들이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지기들이 알아서 잘 배운 분야가 더 많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스키나가 한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의 수업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